르노 삼성의 XM3가 데뷔하였습니다. 그동안 벤츠 GLC, BMW X4 등과 같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바디 타입, 즉 쿠페 형태의 루프라인을 적용한 크로스오버 SUV입니다. 높은 관심 속에 폭발적 사전 계약료를 기록하고 있는 XM3의 가격은 트림에 따라 1,700에서 2,600만원대. 미쳤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 가격인데요. 르노 삼성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차여서 앞으로 많은 리뷰가 예상됩니다. 오늘 모터 매거진은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시장의 강자인 셀토스, 트레일 블레이저와 직접 비교를 통해 XM3의 가치를 빠르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초 공개 XM3와 셀토스, 트레일 블레이저. 궁금하셨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보여드립니다. 프리미엄 라인의 SUV를 기다려오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원을 살펴봅니다. XM3는 직렬 4기통 터보, 배기량 1300 가솔린 엔진으로 르노와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신형 TC260 엔진이 독일 게트락사의 7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었습니다. 셀토스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세대 중 가장 힘이 좋고, 트레일 블레이저는 직렬 3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였습니다. 크기 비교입니다. XM3의 길이는 4570mm로 셀토스 4375mm, 트레일 블레이저 4425mm와 비교해도 깁니다. 너비도 XM3가 1820mm, 셀토스 1800mm, 트레일 블레이저 1810mm에 비해 넓습니다. 높이는 XM3가 1570mm, 셀토스 1620, 트레일 블레이저 1660mm로 XM3가 가장 낮습니다. 휠 베이스는 XM3 2720, 셀토스 2630, 트레일 블레이저 2640mm입니다. 재원상 XM3는 기존 경쟁차들을 압도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XM3의 전면부를 살펴봅니다. 새로 태어난 XM3이지만 르노의 디자인 코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SM6나 QM6에서 보았던 구성 요소들이 그대로 보이실 겁니다. 맨 먼저 C자 형태로 들어오는 LED 주간 주행등, 그리고 LED 헤드램프. 이 디자인은 QM6에서도 공통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QM6에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적용된 그린의 사각형의 무늬. 단지 이 XM3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폭을 좀 더 넓혔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디자인 코드 안에서의 기민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XM3는 트레일 블레이저의 강인한 디자인과 대비되는 부드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셀토스와는 모던한 디자인과 크롬 디테일, 그리고 패턴 적용에서는 유사성도 볼 수 있는데요. 주간 주행 등 점등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상을 보여줍니다. 르노 삼성의 패밀리 룩인 C타입 주간 주행 등은 XM3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셀토스의 라인 타입 주간 주행 등과 비교하고 트레일 블레이저의 굵은 사선 타입 주간 주행 등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선명한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XM3의 측면부입니다. 루프에서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쿠페 스타일의 역동적 실루엣, 르노 삼성이 강조하는 포인트이지만 분명 이 스타일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루프 스타일로 트렁크 리드를 살짝 말아 올린 디테일까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프리미엄 바디 타입이었는데, 실제의 모습을 보니 그 느낌은 좀 다르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루프라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뻗어가지고 착 낮아지는 쿠페형의 라인. 이 라인이 정말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상단만 좋다는 거고, 상단과 하단이 합쳐지는 순간에 SUV가 돼버리니까 좀 어색한 면이 있어요. 이리저리 살펴보고 기존 프리미엄 쿠페형 SUV와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논의했던 바,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들었지만
최고 수준의 지상구 확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차가 좀 불안정하게 떠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셀토스와 트레일블레이저는 전형적 SUV 루프라인과 직선 위주의 캐릭터 라인을 보여줍니다. 후면부입니다. 램프까지 얇고 가로로 길게 디자인하여 더욱 와이드해 보이는 XM3. 페이크 머플러와 리어 스키드까지 최신 추세의 디테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크롬 가니쉬가 리어 램프까지 이어진 특징이 보이는 셀토스의 후면부. 듀얼 머플러와 레이싱 스타일의 카본 패턴 스키드로 멋을낸 트레일 블레이저와 분명한 성향 차이를 보여줍니다. 계기판입니다. XM3는 풀 디지털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몇 픽셀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시인성은 물론이고 보다 많은 정보를 운전자에게 한눈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계기판은 중앙에 RS 트림만의 독특한 무늬를 새기고 주위에 붉은색 라이팅을 입히면서 퍼포먼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셀토스는 XM3와 트레일블레이저를 약간 혼합한 느낌입니다. 원형 계기판 같은 경우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조금 더 크기를 키웠고 가운데 있는 인포메이션 창 같은 경우에도 약간 디지털 화면을 시인성을 높게 하고 해상도도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어졌고요. 크기 자체도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조금 더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모두 두 종류의 정보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좀 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입니다. XM3의 스티어링 휠은 기본 형태는 3스포크를 유지하고 있고 이 인조 가죽을 둘러가지고 좀 더 그립감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양쪽에는 물리 버튼만으로 지금 버튼들을 전부 다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버튼의 조작감은 약간 무게감이 있지만 상당히 직관적이고 곧바로 명령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가 붙어 있는데 지금 크기 자체는 일반적인 패들 시프트보다 조금 더 작고요. 어떤 조작감은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딱 적정한 수준입니다. 네,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XM3처럼 인조 가죽을 주위를 둘렀는데 어떤 이 가죽의 질감이라든가 구겨짐 이런 것들이 XM3에 비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립감 자체도 이게 훨씬 더 손에 잘 잡히고요. 버튼류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과 토글 스위치를 배치를 해놨는데 XM3가 좌측에 ACC 기능을 모아놓은 반면에 셀토스는 오른쪽으로 모아놨네요. 또한 XM3는 이 스포크 부분을 크롬으로 둘렀고 지금 셀토스는 블랙 하이글로시를 입혔는데요. 크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XM3를 좀 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XM3와 마찬가지로 3스포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위쪽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D컷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 XM3 대비했을 때 약간 더 무게감이 있고요. 중앙에는 토글 스위치를 배치시켜가지고 좀 색다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르노 삼성이 XM3를 통해서 이번에 9.3인치 세로 돌출형 디스플레이 화면을 적용을 했는데요. 디자인 면도 그렇지만은 운전자가 느끼기에 굉장히 뛰어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아서 고개를 돌렸을 때 가로 배치형 모델보다 한눈에 더 많이 잘 들어와요. 정보의 양도 그렇고 가독성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요. 지금 이 터치 감각도 어떤 화면을 넘어가든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자체의 레이아웃도 누르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물리 버튼을 적용시켜 놨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인 감각에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토스는 많은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돌출형 가로 배치 디스플레이 화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물리 버튼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기본적인 정보는 물리 버튼을 통해서 화면에 띄워주고요. 디테일한 정보 같은 경우에 터치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버튼의 감각과 화면의 터치 감각이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정도 수준의 무난한 성격인 것 같아요. 트레일블레이저의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은 XM3와는 다르게 인입식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화면은 조금 작은 편이지만은 필요한 구성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물리 버튼 같은 경우에도 무게감도 그렇고 조작감도 나쁘지 않게 잘 적용이 됐고요. 지금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화면이 넘겨지는 속도가 XM3가 좀 부드러운 반면에 이건 좀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조 컨트롤 패널입니다. 공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과 터치 반응과는 다르게 다이얼 모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상당히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중앙에는 마찬가지로 물리 버튼을 적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직관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셀토스의 공조 장치 같은 경우엔 굉장히 심플합니다. 크게 배치된 물리 버튼으로 간단한 조작을 진행을 하고요. 다이얼은 하나가 배치됐는데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 그대로 공조 장치의 기능에 충실한 모습이에요. 트레일블레이저의 공조 장치 같은 경우에 XM3와 마찬가지로 다이얼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좀 다이얼 감각이 조금 가볍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도 약간 유격이 보일 정도고요. 돌릴 때마다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물리 버튼들은 조작감은 나쁘지 않지만 크기가 좀 작지 않나 싶습니다. 기어박스 부분입니다. XM3의 기어 노브 주변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어 노브 자체는 위쪽을 향해서 원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부는 미니멀 스타일로 해서 다른 버튼들을 배치를 시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찾고 싶어하는 버튼의 대부분의 종류는 왼쪽 스티어링 휠 옆쪽에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에만 집중하라는 르노 삼성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셀토스의 기어 노브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셀토스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어 노브 주변으로 많은 버튼을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이쪽으로 뷰 화면을 볼 수 있는 버튼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부 다 양쪽으로 배치시켜놨고요. 이 파킹 버튼과 오토 홀드 기능도 이쪽으로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현대 기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트레일블레이저의 기어 노브 주변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어 노브는 일단 앞쪽으로 좀 숙여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쪽 가죽 밑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RS 트림을 강조하는 디자인 요소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모아져 있는데 AW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드,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트랙션 오프 기능, 차선 유지 보존 기능과 오토 앤 스탑 기능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중앙에는 키를 꽂아 넣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XM3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좌측 도어 트림부터 중앙 대시보드, 그 다음에 우측 도어 트림까지 얇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예쁘게 빛을 발하고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받아들일 때도 빛 자체가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이어서 안정감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셀토스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대시보드 하단에 숨겨져 있어서 낮에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밤에 볼 때는 은은하게 빛이 새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도어 트림 컵홀더 밑에 조명을 비춰주면서 야간에 좀 더 시인성을 높여주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네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세대 모두 옵션으로 무선 충전 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셀토스는 층을 나눠 별도의 전용 공간이 있으며 트레일블레이저는 깊숙이 세로 거치를,
XM3는 무난한 가로장착 패드입니다. 시트입니다. 세 대 모두 무난한 품질의 시트를 장착하였습니다. 그중 트레일블레이저는 다소 단단한 쿠션 느낌을 전해주었는데요. XM3는 어깨 부위, 부분 스웨이드 재질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후방석 비교입니다. XM3의 뒷좌석은 일단 성인 남성 174cm 기준으로 봤을 때 레그룸이 부족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꽤 넉넉하고 물 공간도 주먹 1개 반? 그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따로 없지만은 이게 자세를 적절히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이나 이 앞쪽을 보시더라도 따로 열선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2열 송풍구가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따로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헤드룸을 한번 보시면요, 헤드룸 같은 경우엔 쿠페 스타일로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좁진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갈 정도여서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뒷좌석을 살펴보시면은 레그룸 자체는 XM3보다 조금 더 넓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약간 더 높게 느껴지고요. 이 시트 자체는 평평하게 벤치형 시트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열선 같은 경우에 따로 단계별 조절은 없지만 온 오프 기능은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을 보시면은 특별히 공조 장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헤드룸을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XM3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체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XM3와 트레일 블레이저 간의 경쟁력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셀토스의 뒷좌석을 살펴보시면은 레그룸은 2개 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좀 넓습니다.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편리한 편이고요. 지금 옆쪽에 이제 열선을 보시면은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조 장치를 보시면은 크게 2개의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간략하게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적용시켜 놨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XM3나 트레일 블레이저와는 다르게 등받이를 한 단계 더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룸 공간은 지금 주먹 1개가 들어가는데 1개 하고도 약간의 공간이 더 남아 있어서 2열 공간은 세대 중에서 가장 넓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XM3와 셀토스 그리고 트레일 블레이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기능과 옵션은 대등하게 준비되어 있고 프리미엄 쿠페 스타일로 동급 SUV 이상의 공간까지 확보한 XM3, 게다가 깜짝 놀랄만한 가격으로 중무장한 XM3가 컴팩트 SUV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모토매거진 포커스였습니다.